안녕하세요, 축직막입니다. 저는 오늘 울버햄튼전을 보면서 느낀 첼시의 문제점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제 생각까지 담아봤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첼시는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으로 출전했습니다. 일단 풀백들이 진짜 풀백으로 구성된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톱짜리 은쿤쿠가 선발 출전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라인업이었죠. 반면에 울부즈는 3백 기반으로 출전했습니다. 3-4-3 내지는 5-2-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보면 되고, 황희찬을 제외하고는 베스트가 출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그 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네투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폼을 되찾았을지가 중요했죠. 울버햄튼은 초반에 계속 7렐의 뒷공간을 세메두가 노려줬습니다. 센터백인 킬먼이 계속 롱킥을 뒷공간에 넣어줍니다. 7렐부터 나오는 첼시의 공격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공격하면서 눌러놓으려고 한 거죠. 울버햄튼은 4-4-2 기반으로 수비를 펼쳤습니다. 역시나 4-4-2의 핵심은 전체 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첼시는 이 4-4-2를 깨기 위해선 저 두 줄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는 게 중요했죠. 공격형 미드필더인 갤러거나 제로톱 역할을 해줄 은쿤쿠가 얼마나 저 사이에서 많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갤러거가 저 멀리서부터 돌아뛰며 센터백 앞쪽 공간으로 공을 받으러 와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고 엔조의 공을 받고 카이세도에게 돌려주며 좋은 피번 역할을 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파머가 뒷공간으로 띄워주면서 카이세도가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공격 능력도 괜찮은 카이세도입니다. 파머는 이 공을 깔끔하게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1대0을 만듭니다. 역시 첼시 골결정력 대장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4-4-2 사이의 간격에서 갤러거의 움직임이 첼시에게 좋은 출발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첼시의 이 기쁨은 정말 몇 분 가지 못했습니다. 카이세도가 가운데 지역에서 퍼스트 터치가 약간 길었고, 이 공을 주안 고메즈가 달려오면서 커팅해내고 역습을 시작하게 되는 울부즈입니다. 이 공이 쿠냐에게까지 연결되고 쿠냐가 슈팅을 하는데 실바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들어갑니다. 페트로비치는 반대쪽 가마차기 각을 대비하며 이미 점프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시스트했던 카이세도가 바로 실점에 직결되는 실수를 합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첼시는 엔조가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며 계속 볼을 분배해줍니다. 왼쪽 지역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면서 첼시 공격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양쪽 풀백을 매우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키고 윙어인 스털링과 파머를 가운데로 넣어놓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방 4, 전방 6의 인원 분배를 하면서 계속 울부즈의 수비 대형을 깨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풀백 올려놓는 게 센터백들이 풀백일 땐 어려웠던 건데, 확실히 전문 풀백들이 돌아오니 이런 대형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직 첼시의 전방 압박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라인을 올릴 때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수비 상황에서 갑자기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을 시작하는 첼시입니다. 사실 압박을 갈 거라면 이런 롱킥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라인만 올리고 롱킥을 얻어맞는 첼시입니다. 그리고 울부즈의 세메도 역시 사이드로 아주 잘 벌렸습니다. 네투가 라인을 깨면서 띄워주고 세메도가 이에 응해 패스를 넣어줍니다. 반대 전환 후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며 압박을 깨는 정석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울부즈입니다. 네투가 반대쪽 아인누리에게 컷백을 내주고 왼쪽 풀백 아인누리가 달려오면서 바로 슈팅을 가져가며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2대1이 되며 울부즈가 앞서갑니다. 전체적인 대형이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지면서 너무 쉽게 실점을 하게 되는 첼시입니다. 그리고 네투는 여전히 잘하네요. 경기는 후반이 됩니다. 첼시는 후반에 카이세도를 빼고 공격수 잭슨을 투입해서 스코어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첼시 입장에서 해볼 만한 교체긴 했지만 카이세도를 교체했다는 건 수비적인 리스크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첼시는 잭슨을 교체 투입하자마자 바로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7렐이 소유권이 애매한 공을 처리하려고 튀어나갔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왼쪽 수비가 공석이 되어버립니다. 세메두가 이 공을 가져가면서 전방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게 엔조의 발에 맞으면서 공교롭게도 7렐이 나가버린 쪽으로 공이 굴절됩니다. 운까지 없는 첼시입니다. 근데 하필 울버햄튼에서 가장 빠른 네투와 티아고 실바의 1대1 매칭이 성사됩니다. 티아고 실바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투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네투는 저렇게 어깨 놓고 안으로 달리는 게 특기죠. 전반기 맨시티전에서도 저런 식으로 아케를 녹인 장면이 생각납니다. 무튼 네투가 실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쿠냐에게 컷백을 내주고 쿠냐는 네투의 패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기는 3대1이 되는 첼시입니다. 비록 불운이 있긴 했지만 7렐이 나갔던 판단이 결국엔 독이 되었습니다. 첼시는 이후 은쿤쿠를 빼고 추크헤메카, 스털링을 빼고 무드릭을 투입하며 에너지 레벨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울부즈의 수비 라인을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할 때
교체로 들어와서 체력이 많은 무드릭과 잭슨이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여주면 세메도가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중심이 조금 이동되겠죠. 그때 치렐이 프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걸으면서 있으니 무언가 변수가 만들어질 확률이 적죠. 결국 공격 쪽에 별로 소득이 없던 첼시는 다시 수비를 하게 됩니다. 기스토와 쿠냐가 1대1을 하게 됩니다. 쿠냐가 기스토의 중심을 흔들려고 뒤로 살짝 쳤다가 앞으로 크게 쭉 치니까 아예 못 따라가는 기스토입니다. 근데 디사시 뒤쪽에도 울버햄튼 수비가 2명이 있어서 컷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스토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국 쿠냐는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가게 되고 기스토는 백태클을 하며 PK를 내주게 됩니다. 만약에 카이세도가 있었다면 컷백 쪽 인원을 커버했을 수도 있죠. 그럼 디사시가 기스토를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선택엔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 리스크를 다 맞아버리는 첼시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스토가 1대1 뚫린 게 너무 허무하긴 했습니다. 쿠냐가 킹 받는 자세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는 4대1까지 벌어집니다. 울버햄튼에게 유독 약한 첼시입니다. 정규 시간을 얼마 안 남겨놓고 티아고 실바가 코너킥에서 한 골을 만회하며 경기를 4대2로 만들지만 여전히 밀집 수비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하며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포체티노의 초반 문제점, 바로 자신의 스쿼드조차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선수들을 제 위치에 기용하지 못하는 우픈 상황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요새는 그 단계는 넘어서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선수들을 제 위치에 기용하고 풀백을 올려 쓰는 것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없습니다. 풀백을 올려서 넓게 썼으면 상대 선수들을 끌어내서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를 시킨다든지 전방 공격수들의 동선을 세부적으로 지시해서 밀집 수비를 깨는 것 같은 게 없죠. 그리고 첼시 경기를 보면 포체티노는 자신들이 주도하며 상대를 가둬놓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축구의 성공 모델이 맨시티라고 생각하는데 맨시티는 가둬놓고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수적 우위를 만들려는 고민들이 느껴지죠. 하지만 첼시는 가둬놓는 것만 좋아하는 느낌이 듭니다. 가둬놓고 세부 전술이 없으니 U자 빌드업만 반복하죠. 이런 축구는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첼시의 중원 라인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전부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의 실력과 잠재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부족합니다. 방금 경기도 3대1이 되니까 선수들이 터치미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84년생 티아고 실바가 정신 차리고 골을 따라잡았죠. 근데 실바는 팀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미래 계획에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감독이 스털링 같은 베테랑 선수를 따로 불러서 그런 롤을 만들어주고 권위를 부여해줘서 경기 중에 정신적인 것도 잡을 수 있어야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리그 2연패를 맞으며 다시 위기를 맞은 첼시, 과연 다음 경기에서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